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어제도 금리가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금리, 오늘도 금리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사인을 내비칠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흔치가 않은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은근 또 금리 인하를 바랐던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주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다음 달 또 연말 내년까지의 전체적인 투자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계감이 짙어진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경계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역시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연금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 보니까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담았고 그 아래로는 금융지주사들, KTNG라던가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이 5위권 안에 모두 다 일렬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관에서 지금은 조금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저희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재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앞으로 또 투자할 만한 분야, 업종을 좀 살펴보자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양자 기술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또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M&A 관련된 계획들이 이제 나올지 여기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투자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고요. 최근에 코로나라던가 엠폭스,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이에 대한 투자 비법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역시 SK하이닉스, HBM 관련된 언급을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이번 주에 또 빅 이슈가 있었죠. 유한양행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확인해 보면서 투자 방향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매도 심리를 잘 감안한 내적인 재료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앞서 차익 실현 욕구와 경계심이 커지며 나스닥이 1.7%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주식의 매력을 낮추는 요소였는데요. M7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인텔이 6% 폭락하며 반도체주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하락하며 AMD, ASML, 마이크론, 퀄컴 모두 3%대의 하락을 보이는데요. 테슬라 역시도 최근 발생한 전기 트럭 화재 사고 앞에 속에 5.6% 급락하는 모습으로 점진적 금리 인하에 기술주가 하락 반응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의 연간 신규 고용 규모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노동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베이비 스탑을 밟을지 아니면 티커스 관여에 따라 앞으로의 증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0.25%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아 오늘 밤 열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에서 단서를 찾아보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간밤 미 증시의 기술주 급락 영향으로 하락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이벤트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박수를 시작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매수세 속에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그간의 차익 시장이 나오며 하락 전환하였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들 중 일부가 높은 거래량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종목들은 낮은 거래량 속에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편 8월 5일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국내 시장이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배당주 등의 배당 및 주주 환율이 높은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며 안전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1조 이상 매도하며 밸류업 과정에 따른 성장성과 방어주 성격을 지닌 금융지주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계감 속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금융투자 소득세까지 도입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되는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이후 상승 매기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큰 모습입니다. 조속히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어 증시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글로벌 시장도 전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모습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오늘도 경계감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포착할 이슈들 함께 알아보고요.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두 분이 포착하셨을까요? 먼저 박정식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타가 면제될 경우 1년 반 가까이 지체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을 3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만큼 신기술 경쟁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양자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랜만에 양자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에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양자 관련 과학기술 R&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받을 거다. 뭐 이런 보도가 한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미 이제 지난 3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좀 딜레이가 됐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주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총괄위원회에서 이 양자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의 핵심 먹거리로 이 세 가지를 핵심 먹거리 3대 네네. 게임 체인저로 점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 관계부처와 산학위원회에서도 사업 착수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게 추후 이제 국가 이제 재정법 개정 시한이라서
국회 통과도 일정 부분 돼야 된다는 그렇죠. 어떤 전제 조건도 좀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트러블이 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예타 면제가 잘 진행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 방침부터 정한 후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 규모와 내용을 좀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양자 이슈는 내년까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1000피트 규모의 이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양자 센서 등 이제 이런 핵심 기술을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양자 센서 관련 종목들도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당초에는 원래 1조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줄어서 네. 3천억 원대로 좀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이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이제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통해서 지난 2019년 그리고 2023년까지 최대 12억 달러 예산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양자정보 과학 국가 연구소 사업 예산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네. 1,000억 위안을 투자를 하였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양자 플래그십 예산을 통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억 유로를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양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커진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5조 209억 원에서 2030년까지 24조 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을 할 예정이니까 향후 이 양자 쪽에서 이제 이슈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가 좋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일단 뭐 양자 정보 기술, 양자 기술과 관련된 것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사실 표준화 기구라고 해서 퀸사라고 해서 이름 붙인 그런 위원회도 기구도 함께 출범을 하고 뭔가 착착 계획대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양자 역학,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엮어서 좀 봐야 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고은별 앵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 최근 움직임이 나와주는 종목도 있고요.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아직 뭐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부재한데요. 기대해 볼 만한 게 전일 이러한 뉴스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엑스게이트와 우리로인데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전거래 마감 후 시간 외에서도 10%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에 어떠한 탄력을 보여주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양자의 가장 대표적인 입자로 알려져 있는 광입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일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5가지 종목 중에 좀 가장 수급적으로 주목을 했던 기업은요. 우리넷입니다. 우리넷은 지난 7월 8일부터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고요. 주가 역시나 이달 들어서 블랙먼데이였던 8월 5일을 제외하고 연일 상승을 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120월봉을 돌파하는 데도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일에도 2%가량의 상승을 했고 5일 차트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자사주 소각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이 되면서 매기세가 쏠리는 이벤트로 작용하기 마련이죠.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과연 자사주 소각 이벤트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암호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만 양자암호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없습니다. 1,000억 원 미만대인 종목도 많기 때문에 접근에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자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종목을 더 봐야 되는데 사실 양자기술, 양자암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이 초전도체 이야기 나올 때처럼 이 테마에 그치는 건 아닌지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도 초전도체는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뭐 이래서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양자 기술이 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산업에 구현되고 이점을 줄 수 있을지 종목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양자 쪽은 이미 이제 통신 장비 쪽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매출이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또 시간외로 지금 올라간 종목들도 네, 상당히 어제 좀 많잖아요. 움직였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 이제 시간외로 이제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게 양자암호 통신 관련 준대 어. 코이버입니다. 코이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이버를 볼 건데 이게 이제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또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암호 그리고 양자 내성암호 기반의 보안 솔루션 장치를 이미 이제 개발을 해서 네. 지속적으로 지금 검증을 거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뭐 LG U+랑도 검증을 거치고 있고 뭐 KT랑도 지금 검증을 거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존재하고 또 최근에 이제 통신 3사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다소 좀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파수도 또 할당받아야 되니까 조만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 어떤 투자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이제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다소 좀 부진하지만 이미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면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자산에 대비 부채가 되게 적고 자산 가치가 한 현재 자본 총계가 한 1,29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도 459억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다소 근데 이제 흑자 기조가 현재 조금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지금 통신 관련 종목들이 흑자를 좀 잘 못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평가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미 이제 이런 양자암호 이제 통신 장비를 이미 이제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로 충분히 부각도 가능하고 이미 이제 뭐 다중 광정송 장비나 이 5G 쪽에 들어가는 다중 서비스 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알짜 기술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뿐더러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기술도 전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서서히 저점 대략 한 3,600원대를 찍고 서서히 올라오면서 네. 어느덧 지금 4,600원대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급등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에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5,56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찍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양자 쪽 종목들은 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고 추후에 이제 이슈와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재접근을 하신다면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게 궁금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진짜 예배 타당성 조사 면제가 나오면 그 이슈에 그냥 일단 한번 매도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도 양자와 관련된 이 모멘텀 테마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 개정 시한이라서 이제 국회 쪽에서도 또 논의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은 한 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 번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트레이딩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때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뭐 이제 이것이 크게 성장을 할 수, 그러니까 AI처럼 뭐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AI는 일단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일단 이제 이슈적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해보고. 진짜 이제 뭐 이제 국회 통과까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시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이버를 주셨어요. 일단은 뭐 조정 많이 받았고 8월 초에 큰 조정 받았다가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코이버는 좀 견실하다, 재무나 뭐 이런 상황도 탄탄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곽유정 파트너도 어떤 종목 보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거 보실까요? 네, 저는 보안주 드림 시큐리티 보안주? 가지고 네. 왔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이 양자 관련 테마에 그렇게 막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뜨겁진 않아요.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박정식 파트너님이 정말 열변을 토해서 양자 관련해서 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열심히 찾아오긴 했는데요. 모 연애 프로그램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뭐죠? 이제 네. 남성분이 양자 역학 관련해서 여성분한테 어필하려고 하는데 시청자들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양자 쪽 분야가 아무래도 좀 마니악한 그런 이제 분야이다 감이 잘 보니까 안 와요. 네,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이 양자 암호통신 좀 쉽게 얘기해서 이 양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암호키를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누방울이 이렇게 떠돌고 다니다가 만약에 해킹이나 도청 시도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비누방울이 팡 터지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그 공격을 차단하는 차단하는 것이 거군요. 양자 아. 암호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우, 좋습니다. 네, 이해하기 정말 저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보안 쪽으로 유명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한 번씩, 그러니까 뭐 북한 쪽에서 해킹 시도가 있다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20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1,500원대에서 한 9,8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강하게 부각이 됐었던 시기였었는데 이때 이제 양자 암호 기술을 활용한 암호 기술 연구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었고요. 2023년도 11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국내 최초로 양자키 관리 장비를 국정원 보안성 검증 국내 최초로 이제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들어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자 암호 통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암호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이제 PKI라고 해서 그 신원을 확인할 때 그럴 때 이제 보안성으로 쓰고, 양자 암호 통신 분야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기관이나 국방, 의료기관 쪽에서 사용을 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장비를 만들면서 국가나 공공기관 쪽에서 이번에 이제 양자키 관리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민간 기업과도 계속해서 협업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KT와 같이 함께 양자 암호 통신 분야에서 지금 다양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네. 사업도 같이 함께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 이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월봉상으로 흐름 보면은 2022년도 지금 전저점 구간대까지 지금 떨어져서 많이 내려왔어요. 잠자리 네. 캔들로 지금 흐름 월봉상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밑꼬리가 지금 길게 달려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저가에서 받아주는 이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 스윙 관점으로 한 3,600원 구간대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기 어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움직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주도 하나 드림 시큐리티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보안주들이 최근에 이슈들을 잘 못 받고 있는데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한번 엮이면서 또 시세에다 분출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량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이 조만간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은 공식 석상에서 M&A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올해 1월 CES에서는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분 대표이사가 대형 M&A에 관한 계획이 올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과연 확보한 실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고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던 M&A와 관련된 이슈. 사실 올해 M&A 뭔가 빅딜을 터뜨릴 거다. 그런 네. 이야기들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투자자분들 많았고요. 그런데 이 M&A와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엔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네. 2019년도에서 20년경이었나요? 이때도 삼성 M&A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좀 그쵸. 크게 들어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또 2, 3년간 잠잠하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네, 국면에 해소가 됐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이 M&A 관련 이슈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삼성 M&A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 기업과 M&A 하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분 투자하거나 내지는 뭐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든지 네, 이런 그런 것들은 몇 쪽으로는 개 좀 있었죠.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해왔는데 네네. 일단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100조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네. 있고요. 차입금 규모는 지금 현재 100조 대비해서 한 16%, 그러니까 16조 정도 지금 차입금이 있는 상황으로 매우 적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전에도 브리핑 한번 도와드렸지만 하반기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실탄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는 M&A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지금 보는 견해가 지난해 신사업 발굴과 함께 유망 기업에 대한 M&A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조직을 신설을 그렇죠. 했는데요. 미래사업 기획단을 기획단, 네.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딴 글로벌 스타트업 인수가 빅딜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7월에는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지식 그래프를 보유한 영국의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인수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자회사 삼성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프랑스의 AI 기반 의료 스타트업 소니오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요. 또 해외 투자 관련해서 자회사 삼성 넥스트 쪽에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이제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트로포스 헬스에다가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헬스케어 쪽을 지금 조금 더 키우기 네, 위해서 관심이 이런 많네요. 해외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투자를 다돼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 이제 삼성전자가 M&A 이야기는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2016년에 그러니까 큰 빅딜을 했던 거는 하만 네. 인수했던 게 마지막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지금 삼성전자에 어떤 퍼즐 조각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기업을 M&A, 어떤 분야를 인수를 해야 좀 시너지가 나고 주가에도 부양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분야가 전장, 로봇, 반도체 관련 업체들 지금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DX 부문장의 대표이사인 부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4월에 생활, 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의료기기 사업부 등에서도 지금 인수합병을 하려고 많이 보고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하만 이야기를 네네. 해서 조금 더 이어나가자면 지금 이제 하만 쪽이 전장 지금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독일 콘티넨탈이라고 볼 수가 콘티넨탈,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이 콘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아다스,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아다스와 함께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지금 전장 사업 부문을 시장의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콘티넨탈을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를 네네.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봤더니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전장 산업이 고성능 컴퓨팅 칩 분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맞춤형 오토칩 생산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들로 인해서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워낙 지금 좀 불안정하다 그러게요.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이전에 인수합병 대상으로 이제 거론됐었던 기업이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존슨 컨트롤즈가 있습니다. 낸 낭방 공조 사업부 인수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의 매물로 한 10조 가까이 나왔었기 때문에 몸값이 가도하다라는 비싼데요. 평가로 네. 인해서 인수를 하지 않은 그런 이력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삼성전자의 또 대형 M&A 빅딜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또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M&A와 관련된 이슈도 올해 끝나기 전까지는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삼성과 관련해서 M&A 이슈로 뭔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삼성전자는 지금 확보한 100조의 실탄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까요? 우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참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 5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기업은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10위권 안에까지 훌쩍 뛰어오르는 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0.2% 전거래일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엮이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원익 IPS 같은 경우는 4%가량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7%가량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YC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는 주가 자체가 1,700원이었습니다. 그와 비교한다면 현재 구간 정말 많이 오른 상태이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코는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이 엮여 있고요. 미코의 자회사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전일 약보합권 0.4%가량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6%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요. 금형과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나 전장 사업에 사용되는 특수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과연 이들 중에 삼성전자의 M&A 대상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여러 종목들 일단은 국내 한정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M&A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든지 시너지가 나게 아니면은 뭔가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기업을 품든지 뭔가 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또 투자해서 시장에서 한번 크게 부각이 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레인보우 왔는데요. 로보틱스요. 이미 네. 삼성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나요? 시장에서는 일단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삼성 같은데요. 로보틱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 관련 이슈가 또 계속 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지분 투자 단행에 앞서서 2019년도부터 미국의 의료 로봇 기업인 필로헬스에 투자를 네네.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인 XYZ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그 CES 2024에서 지능형 반려 로봇인 볼리도 선보였고요. 이제는 3, 4분기경에 지금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할 것이라고 그쵸. 해서 지금 또 시장에서 다시금 로봇 관련 이슈들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모멘텀 좀 주목해 보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M&A 관련해서는 지난해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한 867억 원 정도의 지분 14.99% 정도를 사들여서 지금 현재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지분을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콜옵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삼성 로보틱스 아니냐라고서 이야기가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창업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지금 현대 로템과 같이 함께 사족 보행 로봇 개발도 완료를 한 상황이고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쪽에서 지금 로봇에 계속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7월 달에도 나온 이슈를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이 유독화학 물질이 많은 반도체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기 위해서 관련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네.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무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 연구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 로봇을 지금 현재 여러 대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모멘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삼성 쪽에 내부적으로 로봇팀이 지금 해체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보핏, 그 웨어러블 로봇의 보핏이 지금 개발과 양산 작업이 지금 끝난 만큼 향후 이제 로봇 사업 역량을 좀 구조 개편하겠다라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분야는 좀 정리를 하고 대신에 휴머노이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올해 1월 달에는 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 네스트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노르웨이 스타트업인데요. 1X 테크놀로지에도 현재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 이슈들 삼성전자와 계속해서 엮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월봉상 20월선 구간대에서 지지받아주는 기술적인 움직임도 지금 현재 포착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전환하면서 중장기적인 우상향 추세 만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봉 진짜 지지받고 있네요. 막 밑꼬리 달면서 쭉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 M&A 관련해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전장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에이텍 솔루션. 찝어보았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 중에 가장 저평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좀 낮습니다. 한 700억대로. 그러니까 작은데. 네. 그리고 자본총계보다 지금 시총이 낮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흑자 기조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자산 대비 좀 부채가 좀 많고 현금 보유력이 좀 적은 게 문제인데 일단 이 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금융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 지분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과 또 끈끈한 또 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출 금융으로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외관 금융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자동차 금융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 고장력 프레스 금융이나 인테리어 사출 금융, 범퍼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뭐 자율주행 기업 관련, 그러니까 전장 관련 어떤 기업을 이제 인수한다라고 인수하면. 발표한다고 하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나라고 이제 살펴보았더니 지난 2018년부터 국채과제로 라이다의 핵심 부품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도움을 일정 부분 받고 있겠죠. 네네. 여기서 송수신 광학계와 그리고 TOF 센서, 영상 처리 기술 그리고 모듈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최대 거리 측정 한 50m급 이 CMOS 기반의 차량용 TOF 센서는 지난 2018년에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학계, 라이다 쪽에서 이제 두각을 조만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전장 관련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면 에이테크 솔루션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전장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고수혜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삼성의 M&A 빅 이슈가 그런 뉴스 들은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그때 하만 인수처럼 깜짝 소식을 뭔가 전해주면서 이 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에 관한 리포트 준비했고요. 먼저 살펴볼 것은 실리콘2 종목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였고 NDR, 즉 기업 발표회를 다녀온 후기였습니다. 제목에는 글로벌 확장 본격화 그리고 수급 우려도 해소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일단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서 미국에서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리콘2 이미 미국 지역에서만 올 상반기 매출 1,10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1,200억 원이었으니까 이 돈을 반기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심지어 2년 전인 2022년에는 500억이 되지 않는 매출이었는데 2년 전부터 1년 후로 올 때까지는 3배가량 증가했고 또 1년 전에서 올해 오면서는 거의 2배가량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탄탄한 미국의 뷰티 수요를 베이스로 해서 최근에는 유럽과 UAE, 즉 중동 지역에서도 신규 동력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넥스트 북미다라고 실리콘2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수준인 7만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네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일단 유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리콘2에서는 K뷰티의 인기가 미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달할 곳이 이 유럽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실리콘2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수요가 확인되는 지역, 수요의 신호가 나오는 지역에 빠르게 침투해서 투자를 한다는 데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사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그리고 지사와 물류 창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폴란드를 통해서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관이나 세관 문제가 국가마다 다르다 보니까 실리콘2가 이렇게 빠르게 선점을 해놓으면 신규로 진출하는 K뷰티 브랜드들이 실리콘2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K-뷰티에 대한 니즈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여기에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리콘2가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팠는데 5개월 만에 팔로워 100만 명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리포트에서는 여러 가지 실리콘2를 둘러싼 풍문이나 우려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줬는데요. 일단 운반비 부담이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운임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항공 운임이나 배삭시 높아지는 점이 동사의 판관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사의 매출 전체에서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수준은 3%에 불과하고요. 이마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또한 최근 가장 실리콘2를 많이 둘러싸고 있었던 루머가 브랜드가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거래를 중단한 브랜드는 사실상 없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적은 언제나 항상 하반기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이 서구권 국가에서 명절과 쇼핑 행사, 축제가 몰려 있는 게 하반기이기 때문이죠. 연말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축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물류 창고도 확보 중에 있는데요. 기존 물류 창고인 LA 창고에 대비해서 5배에서 6배가량 물량이 더 된다고 하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상인 증권에서 발간한 LG 이노텍에 관한 리포트였습니다. 제목에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적으면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LG 이노텍은 북미 고객사의 AI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북미 고객사, 즉 애플을 의미하는 거죠. 아이폰의 출하량을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아이폰향 매출, 즉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광학솔루션 부문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또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인데 이 전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전기차 수요 캐즘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의 믹스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자로 신규로 다루기 시작한 LG 이노텍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출발하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달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출하량이 역성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발매됐던 아이폰 13 남색으로 표시된 그래프에 비해서 아이폰 14 하늘색 그래프는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발매한 아이폰 15도 아이폰 14의 출하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는 AR 기능이 탑재되는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의 기대가 남다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AI 기능의 탑재가 내년 상반기로 지연되게 됐습니다. AI 기능인 챗GPT 그리고 시리의 기능이 합쳐지는 게 2025년 상반기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면서 출하량 증가 전망치를 10%에서 5, 6%대로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 P와 Q가 동시에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사진에 있는 것이 LG 이노텍이 생산하고 있는 폴디드 줌 모듈 카메라입니다. 이 모듈을 적용하는 아이폰 모델이 2개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균 화소수가 증가합니다. 기능이 좋아지면 ASP,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하겠죠. 즉 프라이스, 가격을 의미하는 P와 퀀티티, 양을 의미하는 Q가 함께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유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 시작하기 앞서 증시에 대한 부분들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1.67% 하락하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하락 출발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결국에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위원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시장은 약세 또는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대한 흐름들이 좀 올려놓고는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좀 저항대로 좀 작용하는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 대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반등폭이 좀 더 추가적인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2차 전지의 반등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좀 투심이 여전히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자자,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시장의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 잭슨홀 미팅, 주말에 나올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로서는 그나마 좀 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만큼 그런 쪽에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올바른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긴 하나 최근 코로나라든가 원숭이 도창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이어졌을 뿐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동반하면서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선을 타고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고점 자리인 21만 1,000원을 돌파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하셔서 관심 종목을 선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시장 좀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장 출발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현재 시간 8시 49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동안 8월 초에 큰 조정을 받은 후에 빠르게 또 반등을 했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다 국채 금리도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3% 넘게 밀렸고요. 테슬라는 또 악재가 있으면서 세미트럭 화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5% 넘게, 이 외에도 대부분의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또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장 출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그리고 곤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시장으로 예상이 되는데 박수범 대표님 오늘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IBES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금융 쪽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쪽이랑 그리고 리퍼니티라는 또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금융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분석하는 도구들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얘기가 좀 이슈가 좀 나왔어요. 신흥국들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신흥국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지금 기아,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SDI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좀 내용이 나왔고요. 의외로 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의외로 지금 현재 하향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향이 아니라 하향으로 좀 바라봤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상 나왔던 자료들이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 EPS 내용이 좀 나왔는데 EPS라면 우리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재밌는 건 신흥국 중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1위고 두 번째가 대만이고 세 번째가 한국이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부동산 버블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물량 밀어내기 하면서 지금 이제 생산 단가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덤핑하면서 지금 얘기가 엄청나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EPS가 좋다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장사들의 40%가 중국의 상장사 40%가 지금 현재 중국 그 국영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의 이제 지원 자금이 엄청나게 줍니다. 주다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EPS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이제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그 중에서 좀 보면 이제 셀트리온, 진벤트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한양행 랭라자가 이번 주에 좀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FDA 승인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주가가 뭐 생각보다 어제 다시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어서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SK 바이오팜의 이제 엑스코프라입니다. 이 신약 제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 자체가 이제 역배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내려가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뭐 반도체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시소 게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두 업종에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좀 보여주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하반기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와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개장 전에 탑3 어떠한 것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게임즈의 초강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넥슨게임즈 그리고 W게임즈마저 상승을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W게임즈마저라고 했느냐? W게임즈가 하는 지금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물론 W게임즈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게임들이 지금 현재 게임의 재화를 현금이나 현물로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조차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슬롯머신 게임이고 그리고 슬롯머신 게임에서 진짜 갬블링 진짜 거기에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게임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게임 사업을 하지 못하니 우리나라 주류 게임이라고 말할 때 들어가지 않는 게임 회사 주가조차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게임스컴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 크래프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아픈 NC소프트가 있습니다. 뭐 상승은 했지만 거의 1%조차 상승하지 못하는 너무 약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를 사실 이걸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그동안 리니지 라이크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리니지와 모바일의 강세, MMORPG 이 모든 역사를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서 NC소프트도 지금 반드시 콘솔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MMORPG를 탈피하는 뭔가를 내놔서 변화에 이 동참을 해야 지금 이 어떤 상승세에 그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만 좀 아쉬울 뿐 크래프톤을 필두로 하여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하반기가 더욱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입니다. 지금 뭐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관련주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도 굉장히 바빠요. 이번 달에 들어서만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 15개 종목에 대해서 무려 33번의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 종목만 보면은 셀리드,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신풍제약 우선주, 퀀타맥트리스, DXVX, 수젠텍, PCL, SLS바이오, 셀레믹스, 그린생명과학, 미코바이오마드, 우정바이오, 세니젠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33번의 경고 조치가 들어갔으니 15개 종목이니까 한 종목 평균당 2번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과열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않은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나 시젠 이런 것들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 시장 상황도 안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경보 조치가 내려진 것을 너무 허투루 듣지 말고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달려 드셔야 된다는 게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품 OEM주의 재상승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우리나라의 1, 2, 3, 4위 화장품 OEM, ODM주가 사이좋게 다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반기에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인디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아주 소형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작고 규모가 작은 회사 위주로 움직였는데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하기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대형주 대신 대형 업체 대신에 인디 브랜드, 그다음에 중국 대신에 미국으로 전환을 틀면서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간기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화장품 OEM, ODM주에는 상승의 힘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봐야 할 업종이나 테마들로 함께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출발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하락은 하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1% 내외로 하락이 이어졌는데 오늘도 1%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고은배 랭커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83포인트 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결국에는 770선 무너져 내렸고요. 765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그나마 견조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우선 1위부터 5위권까지 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3%가량의 내림세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0.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1.4%가량의 강한 하락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완성차의 수출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현대차의 주가도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게 된다면요. 신한지주만 유일하게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도 0.4% 그리고 KB금융은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금융주들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에 테슬라가 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 출발,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조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된다면 우선 코스닥은 10위권까지 모든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번 주 들어서 조정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도 2% 이상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 초반만 하더라도 그동안 하락한 것들을 좀 만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개선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역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금리에 대한 변화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정확한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2690선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65%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77,000원대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2.7%가량 하락하면서 18만 5,900원 정도까지 일단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1% 넘게 어제 그제 1%대까지 하락은 아니었는데 오늘 결국에 1% 넘게 하락을 보이면서 765포인트 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 미국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확인을 해보자면 이번 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적으로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경계감이 더 커지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할 것이긴 한데 과연 25bp냐 50bp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뉘앙스를 풍길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0.4%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2,694포인트 선 출발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에 가까운 하락 766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했고 엔비디아 역시나 4%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3%가량의 강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5%에서 6%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3위권까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1%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장의 반도체주가 좀 부진하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그래도 좀 힘을 내주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셀트리온도 0.49%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완성차 업체가 7월 들어서 생산량이 30만 대를 하회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었죠. 오늘도 그 기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PBR 관련 기업 금융주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을 좀 버텨내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특히나 신한지주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메리츠 금융지주만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인공지능 클로버 X와 관련해서 이제는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AI를 업그레이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나 0.4%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테슬라가 5% 이상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엔캠도 2% 이상 빠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1.3%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하는 반면에 HLB는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휴젤과 삼천당제약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한 반면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0.1%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오늘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혼조 양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1.2%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도 종목별로 다소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인 실리콘투 0.6%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됐을 때 오늘도 역시나 게임주는 강합니다. 펄어비스가 1% 이상 상승 출발한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흐름 좋지 않습니다. 리노공업이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HP, SP 그리고 솔브레인도 1% 이상, 대주전자재료 무려 4%가량 빠지면서 소재단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오늘 업종별 상승률 보게 된다면요. 오늘 역시나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시장이 흔들릴 때 버텨주는 업종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신이 0.5%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건설과 자동차 그리고 보험 업종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건설 최근 길게 눌렸던 만큼 반등의 여력도 크기 때문이겠죠. 오늘 0.3% 상승하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자동차도 0.3%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소부장 관련 기업,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업종을 보게 됐을 때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오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코스피는 0.5%대, 코스닥은 0.7%대로 일단은 코스닥 쪽에 낙폭이 조금씩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 100억 원 조금 미치지 못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200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포착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기관이 33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달러의 가치가 5거래일 만에 다시 또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일단은 어제 우리가 1,340원대로 다시 올라왔죠. 오늘은 조금 내려가면서 1,341원 정도, 42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박순범 대표님과 볼 텐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뭐 금융주나 통신주, 뭐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현대차, 기아 빼고 다른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오늘이 뭐 금요일이긴 하지만 네. 뭐 국내 증시들이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운송 부분에 있어서 항공 운송까지 지금 현재 뭐 진출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유럽 시장을 통해서도 강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따른 오늘 좀 수급이 좀 잘 형성되면서 지금 현재 3%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데이 트레이딩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들의 수수료가 좀 마진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미래에셋 증권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는 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보험회사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에 만약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생명보험 쪽도 마찬가지고 손해보험 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잘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코웨이라든가 KTNG 같은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도 움직이고 있고 경기 방어주도 움직이고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 업종의 특정 섹터만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움직임이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뭔가 뭐 추세적인 전환을 좀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반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로 좀 판단됩니다. 아무튼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강하지는 않지만 현재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좀 골고루 업종을 딱히 특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르게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일단 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낙관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아무튼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현물도 마찬가지 선물에 대해서도 매수는 하고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고 뭐 선물에 대해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뭐 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아침에 이렇게 좀 살짝 매수하는 척 하다가 또 오후에 또 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뭐 오후에 빼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물량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워낙 또 반도체 또 간밤에 또 반도체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안 좋게 또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번 3분기가 AI 칩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모건 스탠리 쪽은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모건 스탠리 쪽에서 주식 예측이 맞은 적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자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거의 채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은 정말 잘해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채권에 대해서는 정말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정말 잘하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수의 변동폭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현재 고르게 지금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형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좀 살아 있으니까요. 다음 주를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은 우리 시장은 뭐 하락 추세에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7% 상승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에서 최근에 TSMC가 빠지고 일라이릴리가 올리면서 뉴욕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일라이릴리가 등극을 하였습니다. 일라이릴리 뭐 매그니피센스 7에 넣어야 된다 그 얘기도 있었는데, 매그니피센스 7이 막 인공지능 IT 관련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TSMC를 제치고 일라이릴리가 시가총액이 1위인데 시가총액이 1,200조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460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일라이릴리 하나 팔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윗부분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라이릴리가 이제 올랐으니까 당연히 또 그쵸? 미국 시장의 종목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따라가니까 보는 거죠. 지금 알테오젠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좋은데 오늘은 또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과 바이오가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유한양행이 마청 제약사가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한 번 해주고, 그리고 지금 오늘 오스코텍이 아우로서 해줬던 그 역할과 함께 유한양행과 이 사이좋은 모습들 아주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도 지금 여전히 강세입니다. 오늘 방산 3사가 지금 다 강세인 걸로 보여지는데, 현대로템 0.19 플러스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34 플러스고, LIG 넥슨 1.27. 방산 3사 전부 다 빨간색을 켜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금융주들도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 방금 바조가 계속되고요. 화개장터도 계속되고 있네요. 화장품, 게임, 그쵸? 게임도 지금 다 좋아요. 게임도 다 좋고, 뭐 눈여겨볼 만한 것은 금융주 말고 건설주 있죠. 예전에 전통적인 트로이카. 거기에 들어간 건설이 요즘에 시세가 좋습니다. 정부의 88 대책 이후에 뭐 그린벨트 풀린다, 재건축 부담감 완화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지역으로 지금 지명이 확정될 것 같은 그 지역 위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특히 사고를 많이 친 건설주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ATD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대장이고요. 그다음 GS건설이 2등주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뭐 빈집털이나 낙폭과대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좀 노리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갤러리가 17% 오르는 게 아주 지금 눈에 띄네요. 그렇죠? 지금 1,600원에 공개 매수를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한 주당 가격이 1,500원이거든요. 100원을 더 높게 사준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 지금 파이브가이즈 일본 진출해서 20개 매장 낸다. 지금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코스트코도 그렇고 쉑쉑버거도 그렇고, 코스트코는 지금 눈물 난다고 했죠. 우리나라 양재점 너무 잘 돼서. 쉑쉑버거 전 세계 1등 먹었고, 파이브가이즈 지금까지 생긴 거 우리나라 전 세계 탑 10에 다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그쵸? 해외 것만 들어오면 다 1등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지금 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주도 오랜만에 하나갤러리를 필두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뭐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주들이 두루두루 지금 강하면서 지수는 약한데, 그렇죠?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빠지고 2차전지는 테슬라가 빠지니까 반도체랑 코스닥의 2차전지가 빠져서 지수는 약한데, 이 밑에 부분은 지금 활발한, 뭐 굉장히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갤러리아 주가 흐름 좋은데 하나갤러리아의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 김동선 부사장이 544억 원 규모 공개 매수, 주식 매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앞서서 또 이슈레이더에서 확인해봤던 양자기술과 관련된 종목들도 엑스게이트나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과 업종 또 투자자들이 많이 더 관심을 갖고 검색하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개장한 지 15분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양자기술 섹터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장 마감 후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3천억 원 규모의 양자기술 연구개발 예타 조사 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색 빈도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섹터의 상승률도 가장 강하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HBM과 반도체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3.7%가량 하락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섹터에 대한 열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고체 2차 전지 그리고 열폭주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트럭에 대한 배터리 화재 조사가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오히려 오늘 열폭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다시금 붙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열폭주 섹터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OLED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도 높습니다. 2분기 폴더블폰 OLED의 출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OLED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도 좋습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그다지 좋지 않고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섹터의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 참 많은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지금 새로운 종목들 신규 3-4개 주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엔셀입니다. 이엔셀 오늘 시장에 입성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무려 180%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에 결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178% 세 자리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양자 역학과 관련된 종목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가 20%, 우리로가 18%, KCS가 1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갤러리아 두 자릿대 강세입니다. 공개 매수의 모멘텀에 힘을 입어서 오늘 매기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빛레이저 역시나 오늘 두 자릿대 강세, 화성밸브도 1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다시금 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시추와 관련돼서 이슈를 좀 순항 중에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로 인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세니젠 10%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세기상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이슈가 없이 지금 소수 거래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좀 이름을 랭크하고 있을까요? 하나갤러리아가 가장 큰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개 매수 가격에 대한 메리트, 시작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기업인 휴마시스 2%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은 강하게 동반되고 있습니다.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역시나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많고요. 어제 신규 입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M83 같은 경우에는 오늘 2%가량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시세를 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종목별로 조금은 다릅니다. SG와 현대, 에버다임은 6%가량의 오름세,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3%가량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섹터 내에서도 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종목들까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과 함께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주말 사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 다음으로 우리가 또 투자할 만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장의 기조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오늘 어떤 종목 더 집중하고 계세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경기 방어주도 움직이고 경기 민감주도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러 섹터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 지금 현재 뭐 현대글로비스가 계속해서 좀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뭐 그에 따른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좀 괜찮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최근에 또 렉나자 관련된 이제 FDA 승인 결과가 나왔는데 병용으로 좀 쓸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당일날 이제 소문이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내용 때문인지 크게 상승했다가 좀 급락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뭐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고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를 통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좀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판매가 되면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이제 6천만 달러를 또 받게 되고요. 그에 대한 이제 판매에 따른 이제 러닝 갤런티도 좀 받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유한양행의 주가를 다시 한번 더 좀 단기간 다시 한번 더 추세 전환을 좀 하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방위 산업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 있는 원전을 공격했다라고 지금 IAEA 쪽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시스템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좀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간밤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해리스랑 그리고 지금 뭐 조 바이든이랑 같이 지금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좀 중단하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무튼 지금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에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아무튼 통신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6G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6G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뭐 6G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누가 지금 현재 넘버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통신 장비 쪽도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지만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과 종목들 살펴봤고 이번에 신의원님과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공교롭게도 또 신의원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방금바조, 화개장터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 자세하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지수를 움직일 정도는 아니니까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그냥 엔비디아, 테슬라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테슬라 빠지면 우리나라 그냥 빠집니다. 지수는. 어쩔 수가 없죠. 코스닥은 2차전지, 그리고 코스피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시가총액 상위가. 그냥 그 지수는 그거 두 개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이고 지수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이제 시가총액을 키워서 나중에 지수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 종목들이 이 업종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방산부터 보죠. 일단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굳건하고요. LIG 넥스원, 현대 로텐까지 3인방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재래식 무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판 게 지금 다 자주포, 장갑차, 탱크, 뭐 지대 공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싸고 실력이 좋고 납기를 맞춰서 된 것도 있지만 이런 재래식 무기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래는 이제 공중전 그리고 데이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루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바로 저기죠. 비행기, 전투기죠.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달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를 네 번째 종목 후발주자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H전선에서 수익이 많이 나셔서 현대로템을 갔는데 또 수익이 나서 트리플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이제 그 차익을 넘기셔가지고 한국항공우주에 뿌려놓는 방법. 이게 굉장히 여유로운 투자자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약간 전쟁이 확대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는 약간 재건, 중동은 약간 확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럼 중동의 확전에 대한 것은 이제 방산 아까 그쪽으로 순환매를 돌려보시는 작업, 포트폴리오 확산 요 전략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재건에 약간 방점을 찍으셔가지고 현대 에버다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뭐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같이 우리나라 건설주도 움직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88 대책이 공급 확대에 방점을 맞췄지만 그게 일시적으로는 무조건 집값 상승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부담금 완화, 그리고 그린벨트 푼다는데 집값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대 에버다임은 거기 들어가는 특수 장착 차량은 다 만들잖아요.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만약에 50층 이상 세우면 그 위에 콘크리트는 누가 뿌릴 겁니까? 결국에는 이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 뭐 전진개발 같은 이 업체들, 1, 2 업체들이 콘크리트 펌프카 갖고 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에버다임이 양쪽에 걸쳐 있다. 국내 건설의 부양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걸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이렇게 하셔야죠. 크래프톤이 무조건 대장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N이 대장이 아니에요, 지금. 넥슨은 일본에 가 있고 크래프톤이 대장이니까 무조건 크래프톤을 위주로 하되 펄어비스가 지금 붉은 사막이 일단 시연이 되고 있는데 시연 게임이 나왔는데 만약에 정말 붉은 사막이 이번 연도 내 혹은 내년 초에 나온다는 확신이 만약에 확실한 어떤 그 신호가 나오면 급등할 여지도 있으니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 두 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2가 지금 대장이에요. 실리콘2가 죽지 않으면 다른 순환매에서 계속 먹을 게 생깁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패밀리 ISC 뭐 이런 것들 실리콘2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1등주를 먼저 선택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은 아까 전에 후발주에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고 뿌리시면은 아주 편하게 투자했는데 의외로 급하게 막 짠해서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에서 1, 2, 3, 4등주를 나누신 다음에 1등주가 무너지지 않는 게 확인이 되시면 3, 4등주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뿌려놓는 전략 이걸로 나가세요. 어차피 반도체 2차 전지는 엔비디아, 테슬라에서 움직이니까 거기에는 엔비디아, 테슬라만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전략 자세하게 해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네, 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장중에 뭐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2, 3% 이상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오히려 저는 매수 시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계속해서 V자 반등으로 단기 급락에 따른 V자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안 좋다, AI 칩에 대해 안 좋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라고 얘기를 또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또 뭐 AI 칩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썩 좋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또 1, 2주 지나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리포트들에 있어서 뭐 너무 크게 집중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반도체 쪽에 내려와 준다면 오히려 좀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AI 고점 재점화된 상황인데 뭐 한 박자 늦은 평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면서 시장 다시 다음 주에 반등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신 의원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종목 테마 순환매 자이로 드롭급입니다. 자이로 드롭 타실 때 모자나 가발 꽉 쥐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가 또 나오고 코로나 엠폭스 관련해서 33개 시장 경보 조치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냥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발이나 모자를 꽉 쥐듯이 방금 바조 화계 요거를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장 전략을 잘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해볼까요?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해 가스 시추, 석유 시추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받다가 조금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모멘텀들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선 한국가스공사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물론 1분기 그 일회성적인 요인은 있지만 이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흑자 달성이 가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환율과 유가 하락으로 그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으로 미수금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흑자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면 그동안 멈췄던 배당도 주요하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중으로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리고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추 결과에 따른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그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살펴보자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와 그 EPS 상승 두 가지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어쨌든 가격 조정 조금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가격, 현재 가격에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저희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제안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에 타면서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수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만한 발언을 한 주요 인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인사의 발언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발언을 SK 하이닉스의 류성수 부사장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7에서 모두 HBM3와 관련된 공급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나 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이제 그 HBM3를 갖다가 이제 자율주행차, 구글의 웨이모가 필요하다는 거를 네. SK 하이닉스 임원이 얘기했고, 그럼 구글 웨이모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자율주행차의 그 가장 큰 회사는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는 이미 갖다 쓰고 있다라고 이제 간주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유성수 부사장이 이제 기자간담회 비슷한 것을 하다가 그
매그니피센트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나머지 6군데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다 HBM을 달라고 한다라는 요구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HBM이 사실 AI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제 확산 기류가 있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빅테크들도 다 HBM을 가져야지 자기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냥 그 비싼 HBM, 비싼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그냥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자기 각사의 전략과 매출을 위해서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결국은 HBM, 생성형 AI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HBM3에 대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 HBM3 뭐 AI 관련된 시장 매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AI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 지금이 고점일 것이다,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또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부정적인 의견, 거푸론에 대한 이야기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모건 스탠리가 사실 우리가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년 전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메모리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친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어떤 그 고점론에서 피크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보고서 한 번 더 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력이 되는데.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보고서와 이번 전망은 사실상 좀 엇박자다. 시장과 엇박자고 모건 스탠리 내부적으로도 사실 엇박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스스로도 이번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내긴 했지만은 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이제 8월 2일 날 그 SK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10% 가까이 떨어지고 주말이 넘어서 8월 5일 날 이제 그 삼성전자 10% 떨어졌는데. 그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나라 뭐 그냥 일방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미국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가 떨어진 직후에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시장이 어떻게 분석하냐라고 이제 그 나와 설명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과 8월 2일, 8월 5일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비율을 갖고 있던 모건 스탠리의 다른 부서에서는 AI 고점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엇박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얘기한 거지 SK 하이닉스를 얘기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위쪽에 있는 그래프, 그 붉은 선의 그래프는 엔비디아의 이제 그 수익률이고 아래쪽 파란 선이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인데 정확하게 두 회사가 막 쌍둥이처럼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그 동기화를 갖다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 SK하이닉스도 올라가는 그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19만에서 18만 원대 떨어진 이유도 오늘 새벽에 끊은 엔비디아의 주식이 좀 떨어졌어요. 주가 떨어졌으니까 왠지 모르지만 사실 SK하이닉스 같이 떨어지는 것이 그 일맥상통하게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 저점이라고 얘기한 모건 스탠리 내부의 관계자가 있는데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 다른 곳에서는 AI가 고점이다, 피크아웃이다 얘기한 것은 뭔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근거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좀 의견이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를 좀 기준점으로 삼아서 본다면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모건 스탠리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안 맞고 뭔가 시장 전체 컨센서스도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모건 그 엔비디아의 그 주가를 갖다가 목표 주가를 한 138달러, 140달러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시나리오가 잘 풀린다면 200달러 이상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200달러요? 예,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 레인지를 갖다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베이직으로 하니까 기본으로 한 것은 한 160달러 정도 제기했고 근데 모두가 잘 풀린다면 그럼 200달러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은 오늘 새벽에 끝낸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비슷한 어떤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건 스탠리의 이런 입장은 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여러 그 금융기관과도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뭔가 상충되는 논란이 요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모건 스탠리의 이런 뷰가 맞다 할지라도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이제 매도할 의견은 너무 저평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AI와 관련된 HBM과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최근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장 이제 다음 주 27일 날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를 보셔야 되죠. 실적 네. 발표 자체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거라고 하지만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웬만한 회사는 다 다음 분기에 무엇을 갖다가 전망을 갖다 발표하는데 그 가이던스가 사실 또 월가의 그 입장을 갖다 월가의 전망을 뛰어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이제 점프를 할 것이냐, 횡보를 할 것이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27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27일 발표하는 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왜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은 거의 확실한데 어쨌건 잭슨홀에 모여서 주요 연준 인사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파월 의장이 오늘 새벽에 발표를 안 했어요. 입장을 발표 안 했고 우리가 자고 일하면 내일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날 이제 그 입장을 들 텐데 파월 의장이 어떤 이제 발표하느냐 뭐 지금 이제 전망으로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예시를 하지만 사실은 50bp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아니면 또 파월 의장이 사실 언제나 이제 서민들을 위한 의장,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갖다 계속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금리가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의 어떤 부담, 고금리에 따른 주택 경기의 어떤 위축 이런 것들을 다 파월 의장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긍정적 한 발 더 내딛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주말 지나서 미국 비롯한 우리나라 증시에도 엄청난 또 이제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장중에서 열릴 텐데 그 BOJ 이제 그 일본은행의 이제 총재가 일본 국회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사실은 전 세계 증시가 추락하게 된 것은 이제 일본의 어떤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일본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그 기시다 총재를 앉혀놓고 도대체 너가 어떤 맥락으로 이걸 갖다 발표를 했고 향후 전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그 BOJ 총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턴다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살아나면 당연히 금리 올려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단기간에는 그 BOJ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를 주목하시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투자분들께서 앞으로의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이것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출렁거림이 심한 그 시장일수록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그 투자 자금의 20%는 현금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아, 현금화 전략. 현금을 네. 갖고 있다가 그때 출렁거릴 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팔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네. 그때 이제 19만 원, 20만 원 왔다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엄청난 충격이 15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언제 파느냐? 다시 19만 원, 20만 원 회복되면 그때 파는 거예요. 아, 박스권 장세를 이용하는 거군요. 박스권 네. 장세라고 해서 트레이딩 네. 트레이딩처럼 이게 언제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네. 내려가는 그 시점에 즉각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다시 회복 추세에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1년에 이런 경우가 서너 번 생겨요. 네. 그러면 사실은 20%만 갖고 그렇게 운용하더라도 100% 수익을 갖다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제 시장 규모지만 한편으로는 슬기롭게 이용만 한다면은 앉아서 수익 갖다 잘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20%의 현금은 반드시 이제 챙겨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더 이상 미련을 버리지 마시고 20%만큼은 다시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것도 15만 원대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19만 20만 원 가서 그때 이제 파셨으면은 19만 원, 20만 원 기준만 해도 30% 수익이거든요. 네. 이게 큰 수익이죠. 이런 게 1년에 3번, 4번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비슷한 궤도로 갔지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장점이 무엇이냐면 PER 너무 싸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그 증권가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7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내년에는 더 영업이익이 올라가요. 그러면 7조만 기준으로 연율로 연환한다면 47에 28조 원의 영업이익이 생각나는 거 28조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28조 원인데 사실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8조 원 기준으로 한다면 SK하이닉스의 PER이 5가 안 돼요. 지금 엔비디아 PER이 뭐 48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싼 주식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PER을 10으로 올릴 때까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주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전체적인 영업 실적 추이가 흐트러진다면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전략도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되지만 아까 그런 영업 실적의 궤도가 전망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네. 하반기에도 디램 이럴 때 랜드 플래시가 더 잘 팔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6개월, 1년 동안에 큰 수익과 자산을 갖다가 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투자 포인트를 여쭤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금 확보 전략 언급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오늘 발언으로 첫 번째 발언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인사이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큰 변환점을 맞이할 만한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A의 승인을 신약으로선 처음으로 받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스에서 해당 승인 매출로 한 50억 달러를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한양행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양이 존슨앤존슨에다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 5% 정도. 네, 매출 5%요? 매출 5% 했기 때문에 매출이 어떻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2천억에서 3천억은 이제 캐시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다른 어떤 그 물건을 팔지 않아도 기술 수입료 그거에 따라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갖다가 계속 연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유한양행에서 큰 어떤 회사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 제약사의 이번에 승인은 엄청난 이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FDA 신약이 이번에 유한양 렉나자가 처음은 아니고 LG생명과학이 예전에 임상 3상을 통과한 적에서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정표였고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었지 그걸 돈은 못 벌었어요. 그것도 암 관련이었어요? 예, 근데 돈은 못 벌었어요. 근데 이번에 렉나자는 병영요법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캐시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는 중요한 어떤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전에 있었던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거라 보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 렉나자를 유한양행이 처음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개발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에 있던 렉나자를 가져와서 본인들이 또 개발을 하다가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임상 3상까지 하기에는 또 뭐 몇천억, 1조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마치 오스코텍에서 가져왔듯이 이 렉나자의 판권을 존슨앤존스에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약사가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다시 이제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에 판매를 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한데 그런 전략을 갖다가 최초로 한번 실제로 FDA 승인을 받은 첫 번째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이 이로 인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기업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한양 스스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 전에 있었던 오리온이 오리온. 레고콘 바이오를 갖다 큰 금액에 인수했는데 오리온 입장에서도 사실 제약사가 아니지만 나름의 열심히 스터디를 했더니 레고콘 바이오의 이제 그 물질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이 지불할 만하다라고 가치를 때렸기 때문에 인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온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왜냐하면 오리온의 그 초코파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팔릴 수 있냐는 데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PER을 갖다 많이 높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오리온의 그 산멸을 바꿨죠. 리가켄 바이오로. 리가켄 바이오가 또 한 번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결정타를 주이면은 한국 전체 제약사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한양행이 그날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았는데 정작 주가는 갖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는데 실망을 했더라도 실제적으로 본질은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고점을 치고 떨어졌어요. 그때 사실 실망하지 마시고 FDA 승인이 아닌가? 내가 뉴스를 잘못 봤나? 다시 보시고 FDA 승인이 맞다면 그때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인사에 대한 발언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혀나와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